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유독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리 부종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노인병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무려 40% 이상이 다리 부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70대 여성분들의 다리 부종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리 부종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리 부종이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 중 약 절반이 하지 부종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 부종은 때로는 심장병, 신장병, 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부전 환자의 80% 이상이 다리 부종을 첫 증상으로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부종이 지속되면 피부 감염이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 여성분들은 가사일이나 손자 돌보기 등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다리 부종은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60대, 70대 여성에게 다리 부종이 왜 자주 생기는지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로 인한 혈관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다리 정맥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리 정맥이 마치 고무줄처럼 탄력이 좋아서 혈액을 심장으로 잘 올려보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고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와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다리 정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도 나이가 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문짝이 헐거워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액이 아래로 다시 흘러내려가면서 정맥 내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부종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혈관 노화는 보통 50대부터 시작되지만 60대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폐경을 겪은 60대, 70대 여성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림프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관은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해서 조직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회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이 림프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몸속에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에 쌓이게 되어 특히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와 발목 부위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 후 여성에서 아직 부종 발생률이 약 2.5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질병들이 다리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질환, 특히 심부전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심장에서 먼 다리 부위에 혈액이 고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은 보통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누워있을 때보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수분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여서 전신 부종이 발생합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리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간 기능 저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은 혈액 속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생산이 감소합니다.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 삼투압이 떨어져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복부와 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 외에도 하지정맥류, 깊은 정맥 혈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도 다리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종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일상생활 습관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보면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 여성분들은 집안일이나 텃밭일 등으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또한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국물 요리가 많고 젓갈류, 장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어 부종이 심해집니다. 비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복부 내 압력이 높아져서 하체로 가는 정맥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로의 혈액 순환이 방해받아 부종이 생깁니다. 약물로 인한 부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 당뇨 치료제인 일부 약물,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스테로이드 등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부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부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2-3회, 한 번에 15-2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세요. 침대에 누워서 베개 2-3개를 겹쳐 다리 아래 받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고인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한 번에 20-30회씩 하루 3-4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 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주변 근육과 인대를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혈액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만 한 번에 30분을 걷기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에 나누어 걸으셔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과 일상생활 관리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외식할 때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 찌개류보다는 구이나 샐러드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이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수분을 보존하려고 해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1.5-1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압박 스타킹 착용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아직 붓지 않은 상태에서 신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동맥 질환이나 심한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착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다리 부종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히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이제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증상들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부으면서 통증이 있다면 깊은 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할 경우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리 부종과 함께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숨이 차서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베개를 높이 베야만 편안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음으로 비교적 응급하지는 않지만 꼭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다리 부종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부종은 보통 아침에 좋아졌다가 저녁에 심해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체중이 일주일에 1-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체액 저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이나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거나 소변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진하고 거품이 많이 난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부가 함께 부어오르거나 황달 증상이 있다면 간 질환을 의심해야 하고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부종이 생겼다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60대, 70대 여성분들의 다리 부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부종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한 혈관 기능 저하, 폐경 후 호르몬 변화, 각종 질병, 그리고 생활 습관과 약물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 습관은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관리법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2-3회 다리 올리기, 종아리 펌핑 운동과 발목 돌리기, 규칙적인 걷기 운동, 염분 섭취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 압박 스타킹 착용,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최소 2-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리 부종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다리,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